안녕하세요. 메아스터디 강사학교 영어강사 황성윤입니다. 오늘 강의에 관해서 사실은 드릴 말씀이 있는데 그 부분은 메일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한참 빈칸 공부하고 있었잖아. 타겟팅 관련해서. 근데 이제 오늘은 선생님이 약간 좀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잠깐 글의 제목 지문을 볼 거야. 알겠지? 다만 문제를 풀 건 아니고 그냥 글만 조금 뜯어볼 거니까 집중해서 잘 보도록 해. 알겠지? 보자. 자, 과잉 관광, 즉 오버 투어리즘의 개념은 어떠한 특정한 가정에 기초한데, 근데 뭐에 관한 특정한 가정이냐면 사람과 장소에 관한 특정한 가정이야. 사람과 장소가 그 특정한 가정이고 그게 오버 투어리즘의 근간이 되는구나. 오버 투어리즘의 개념의 근간이 되는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장을 봐보자. 둘 다, 즉 사람과 장소 둘 다 사람과 장소 둘 다 뭐처럼 보이냐면은 선명하게 정의된 것으로 보이고 경계가 정해진 것으로 보인대. 오버 투어리즘의 개념이 어떠한 가정에 근간하는데 그 가정이 사람과 장소에 관한 가정이었지. 근데 그 것들이 어떻냐면은 선명하게 정의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그리고 뭐 경계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people과 place들은 이제 선명하게 define 정의되었구나. 그리고 경계가 정해졌구나를 알 수 있겠네. 그치, 이 정도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demarcated. 자, 다음 문장 가보자. 사람들은 이제 뭘로써 틀이 잡히는데, 즉 사람들은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어떻게 규정되냐면 경계가 만들어진 바운드가 생긴 그러한 사회적 행동가들로서 규정된대. 그래서 playing a lot of host or guest에서 뭐 주인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게스트의 역할을 한대. 즉 경계가 명확하게 규정되었네. 그치? 누가? 사람들이. 그치? 다음 문장. 장소들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러한 컨테이너로서 다뤄진대. 안정적인 컨테이너가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with a clear boundaries라고 해서 선명한 경계가 있는 안정적인 컨테이너로서 장소들이 대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봤듯이 사람과 장소는 선명하게 정의되고 경계가 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그래서 사람의 경우 호스트의 역할 또는 게스트의 역할 둘 중 하나를 할 수 있는 거고, 장소의 경우 선명한 경계와 함께 stable containers로 다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즉 이 내용에 관한 예시를 쓴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지금 부분이 참 중요한데 봐봐. 뜻이 뭐지? hence? 그치? Therefore, thus, hence. 그래서, 그러므로. 그치? 그래서 보통 앞에 원인 있고 뒤에 결과 있는 게 이 친구잖아. 근데 봐봐. 장소들은 관광객들로 가득하고 장소들은 관광객들로 가득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suffer from over tourism. 과잉 관광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대. 봐봐. 그래서 장소들이 place들이
플레이스들이 이제 full of tourist 해줄 수 있고, 그리고 over tourism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 봐봐, 잘 봐봐. 사람들과 장소들이 선명하게 정의되었고 경계가 정해졌어. 그래서 장소들이 관광객으로 가득해질 수 있고 과잉 관광으로부터 고통받을 수 있대. 아니, 생각해보자. 사람들과 장소들이 선명하게 정의되어서 갑자기 장소가 관광객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 이렇다라는 인과가, 즉 선명하게 정의되었기 때문에 장소들이 관광객으로 가득해졌다라는 이 인과관계가 너희 납득이 가? 사실 나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갑자기 그래서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예를 들어 내가 배고파 그래서 밥 먹었어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선명하게 정의된 게 왜 갑자기 과잉 관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관광객이 가득하다는지는 한 3번, 4번 읽어봐도 잘 납득을 못하겠어. 그래서 다음 장 한번 읽어볼 건데, 모르겠으니까 넘어가는 거야 일단은. 자, 그러나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에서 사람들이 가득한 장소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이야기를 하네. 사람들, 즉 투어리스트들이 가득한 장소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말을 해주는 거 보니까 우리가 납득 못한 이 글에서를 통해 나온 결론 있잖아. 이거에 관해서 뒤에서 설명을 해주겠네. 그치? 왜 이 내용 그대로 다뤄주고 있잖아. 이 내용은 분명히 헨스 이전에는 다루지 않았었잖아. 그치? 그래서 사실 어떤 예시들이 있대. 어떤 예시들이냐면 특정한 관광 명소들인데 제한된 수용력을 갖고 있는 관광 명소들이고, 그리고 where there is actually no room for more visitors에서 더 많은 비지터들, 방문객들을 위해 사실상 공간, 장소, 방이 없는 그러한 것들이 예시로 들 수 있대. 지금 보면은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너희가 좀 내용적으로 이게 좀 어렵더라도 괜찮아.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은, 그래서라고 말한 이 뒷내용 있잖아. 이 내용을 사실 앞에서는 다루진 않았어. 근데 지금 벗을 통해서 뒤에서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고, 심지어 예시 또한 들어주면서 말을 해주고 있지. 물론 납득가. 뭐가 납득가냐면은 뒤에 내용을 읽어도 이게 무슨 말이야 싶기는 해. 근데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지문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원래 제목 푸는 수업이 아니었으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래서란 표현 뒤에 관련한 설명이 충분히 뒤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은 방금은 소재가 겹치는 게 하나 있었고 거기다가 예시까지 들었지. 그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 지문을 왜 내가 빈칸 추론 수업을 하다가 왜 가져왔냐면, 이런 말 하고 싶어서야. 지금 이 지문의 특징은 뭐냐면, 이 그래서라는 표현이 사실은 조금 일찍 나왔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문이 있을 때 한 이쯤에서 그래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문의 내용을 결론을 지어주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거든. 왜냐하면 이 부분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결론을 내려주는 거니까. 근데 해당 지문은 어땠냐면은, 이 그래서라는 친구가 글 마지막에 있던 게 아니라 어디 있었지? 그치? 글의 중간 부분에 있어 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결론으로서 나온 이 내용이 납득이 가진 않는 거야. 뭘 봤을 때? 직전 내용을 봤을 때 이 인과관계가
사실 별로 뚜렷하지 않았고 이 내용을 통해서 내린 이 결론이라는 이 친구가 사실은 납득하지 않았어. 왜 선명하게 정의된 게 왜 갑자기 장소들이 꽉 차고 오버 투어리즘으로부터 고통받는다고 하는지 사실은 내용 연결이 잘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글쓴이도 사실은 결론 일찍 내리면서 나온 이러한 내용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글쓴이가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뒤에서 부연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해당 지문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를 뒤에서 But what does it mean for a place to be full of people? 이란 말로 통해서 다뤘고 그리고 there are examples에서 예시들이 있다라고 예시까지 들어주면서 해당 문장, hence 문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지. 그치? 그래서 글의 결론이 중반부에 나왔을 때는 올해 이 결론에 관한 설명은 해당 문장 뒤에서 나오는 경우, 부연 설명으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어. 근데 갑자기 아직도 너희는 의문이 남았을 거야. 어떤 의문이냐면 아니 일단 빈칸 추론하다가 이 지문을 한 것도 사실 의아할 거고 거기다 지금 내가 내용적으로나 혹은 문제를 풀어주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런 내용을 왜 말하는지가 납득이 안 갈 거야. 근데 다음 지문을 보면은 내가 왜 이런 짓을 했는지 너희가 이해할 수도 있어. 보자. 자, 빈칸 추론 지문이거든. 그럼 빈칸 추론이니까 우리는 뭐 먼저 해야 돼? 그치, 타겟팅 해야 되지, 그치? 그럼 타겟팅을 위해서 이 문장을 빈칸을 포함한 문장을 먼저 한번 읽어보자. 그러므로 이건 자연스러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든 필요해. 우리가 빈칸을 찾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변화와 determinacy가 정해진 건데 일이니까 변한다라는 거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어쨌든 정해지지 않은 그런 변화하는 즉 가변성이 있는 바다 안에서 즉 그러한 공간 영역 안에서 빈칸을 찾는 거라는 거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방금 배운 내용이 있었어. 뭐? 타겟팅한 문장이 사실상 쉼표, therefore 쉼표니까 사실상 therefore로 시작하는 문장이었어. 이거 아까 전에 hence랑 동의어지, 그치? 그럼 이 지문 같은 경우에도 맨 마지막 문장으로서 이 그러므로 그래서 나온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뒤에서 부연 설명이 나올 확률이 있겠지. 그러면 우리는 타겟팅에 따라서 therefore 그러므로 뭐가 자연스러운데 뭐가 자연스러웠냐면은 우리가 찾는 거야. 우리가 찾아. 뭘 찾냐면은 빈칸을 찾아. 근데 어디에 찾냐면은 in the change, in the sea of change로 써 있었나? 봐봐. in the sea. 변화의 바다 안에서 찾는 대상이 우리가 찾는 대상이 뭔지를 타겟으로 잡고 지문을 보면 되겠지. 그치?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therefore 있기 때문에 일단 뒷문장, 뒷내용을 보는 게 답의 근거, 그 부연 설명이 있을 확률이 꽤 높겠지. 그래서 한번 봐보자. 우리는 고정된 별을 원한대. 뭐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고정된 별, 스타를 원한대. 근데 뭘 통하는 여정에서 고정된 스타를 원하냐면은 hazardous water, 되게 위험한 물을 통하는 여정에서 즉 위험한 물을 통하는 여정에서 우리는 고정된 별을 원한대. 항상 타겟팅 했을 때 나온 소재에 대해 잘 신경 쓰라고 했지. C라는 친구가 있었지. 근데 다음 문장을 보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띄지? C를 생각했을 때 C, 바다. 여기 water 있지 않아? water. 그치.
그럼 물을 통하는 우리의 journey에서 우리 여정에서 우린 뭘 원해? 우린 fixed star를 원해. 고정된 별. 그러면은 여기에는 fixed star이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겠네. 그치? 답 한번 보러 가보자. 자, 고정된 별을 한번 찾아보자. fixed star. 1번부터 한번 봐보자. reputation. 명성이니까 뭔가 고정됐다는 느낌은 사실 주기 어렵지. 그치? 2번은 미리 스포일러 하자면 정답이니까 일단 넘어가고 3번부터 보자. fluidity. 유창하고 유용하고 약간 이런 건 약간 그때 흐름에 따라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 친구가 fixed하니? 딱히 fixed하진 않지. 4번 고난은 사실은 우리가 찾는 fixed랑은 딱히 상관이 없어 보여서 이건 토픽이 안 맞고 5번 봐봐. dependency가 의존인데 인터니까 상호 의존이야. 상호로 의존한다는 뜻은 즉 얘가 이렇게 변하면 얘도 그에 따라 의존하니까 얘도 변한다라는 거잖아. 그치? 서로 의존하니까 예를 들어 내가 가면 얘도 뭐 따라올 수도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이 친구도 5번 숙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좀 변하고 바뀌는 걸 이야기해. change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5번은 반대 논리로서 걸을 수 있어. 그에 비해서 stability, 안정성, 안정적이라는 거 딱 잡힌 걸 말하는 거지. 그럼 fixed랑 참 잘 어울려. 그래서 2번을 찍고 넘어갈 수 있어. 지문 하나만 더 봐보자. 자, 이번에도 빈칸 지문인데 한번 봐봐. 어딨어? 여기를 타겟팅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므로 인구가 적응으로부터 생존하는 그러한 능력의 핵심은, 즉 인구가 적응으로부터 생존하는 능력의 핵심은 lies는 어디에 기반하냐면은 빈칸에 기반한대. 근데 그 빈칸이 which the next generation 다음 세대에 더 많은 저항이 있는 세대에서 이게 만들 수 있대. 뭐로부터? survival of this generation. 이 세대의 생존자들로부터 만들 수 있대. 뭔 소리인지 조금만 더 정리해보자. 일단 인구가 survive 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그러한 능력이 어디에 근간하냐면 빈칸에 근간을 한대. 그치? 근데 그게 뭐 하는 놈이냐면은 with which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전차 플러스 관계대명사로서 받아오고 있지. 그치? 다음 세대가 그래서 더 저항이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가 만들어지는 거래. 뭐로부터? 이 세대의 생존자들로부터. 즉 이 세대에서의 생존자들이 이제 다음 세대로 이끌어간다, 이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 일단 타겟팅만 사실 이 지문이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그래서 한번 봐보자. 이거는 뭐가 따라오냐면 종들인데 새로운 세대를 만들 수 있는 종들이 되게 빠르게 더 나아질 수 있대. 뭐 하기 위해서? respond to a stress very quickly에서 그 스트레스에 있어서 정말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걸 의미한대. 이게 뒤따르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종들이 새로운 새로운 세대를 만들 수 있는 종들이, 즉 this generation이 next generation으로 갈 수 있는 이 종들이 되게 빠르게 더 나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어떻게? 되게 빠르게. 그리고 스트레스에 있어서 더 되게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네. 사실 지문 내용을 너희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더 빠르게, 계속 빠르게라는 말이 very quickly란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됐어. 그래서
일단 next generation으로 가는 this generation을 말하니까 일단 말한 대상은 맞는 것 같고, 그치? 그럼 이 사람들이 되게 빠르게 한다고 하니까 혹시 quickly가 정답이 될 수 있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왜냐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therefore 때문에 뒤에 부연 설명이 있을 확률이 높잖아. 그치? 그래서 좀 의아한 상태로 선택지를 한번 가보면은 quickly라는 단어가 보일 거야. 몇 번에서? 1번에서. 실제로 정답도 이 경우에 1번이었어. 오케이? 그리고 또 다음 질문 한번 봐보자. 다음 질문 한번 봐보자. 자, 이번에도 타겟팅 문장을 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그치? does부터. does면 아까도 말했지만 therefore does hence에서 그러나라는 뜻을 갖고 있는 친구잖아. 그래서 여기를 한번 보면은 문화적인 개념들이 항상 진보를 보여주고 발전을 보여준대. 왜냐하면 문화적인 개념들이 빈칸하니까. 그러면은 타겟팅을 위해서 한번 보면은 cultural 아이디어들이 이제 advance나 혹은 development 발달이나 진보를 보여주니까 뭐가 잘 나아가나 봐. 왜? Because 빈칸하니까. 그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경우에도 does라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 다음 문장에 혹은 뒤에 이어져 나올 확률이 높겠지. 그래서 첫 문장이 아니라 다음 문장을 한번 보는 거야. 봐봐. 축적하는 작업인데 많은 개인들의 축적하는 작업들이 corpus of knowledge에서 knowledge의 corpus를 만든대. 이게 무슨 논리지냐면 특정한 발견들이 가능해져 또는 이럴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발견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읽는데 ripe, 과일이 읽는 그거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could not have occurred earlier에서 더 일찍 발생할 수는 없대. PPT 펜에 좀 문제가 있네. 어쨌든 그러면은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발견들은 이거. 그리고 일찍은 만들어질 수 없어. 그래서 이 친구들을 축적하는 작업인 거야. 즉 일찍 될 수 있고 나중에 익어가면서 될 수 있다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빈칸 한번 가보자. 자, ripe 해야 되고 earlier 하면 안 되고 그리고 cumulative 해야 된다. 축적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혹시 어디 있을까? 1, 2, 3, 4, 5 중에서 한번 읽어봐. 시간 줄게. 자, 1번 봐봐. 이전의 아이디어에 더 생산한 거지, 더 성장한 거지, 그치? 그럼 기존의 earlier한 아이디어에서 더 성장한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거로부터 익은 걸 수도 있고 더 축적한 걸 수도 있겠네. 이런 경우에 정답이 1번이었어. 그래서 쌤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야. 사실 이 지문들을 쌤이 보면서 빈칸 추론는 지문을 순식간에 3개 정도 풀어버렸잖아, 그치? 이 지문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아마 내용적으로는 사실 뭐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 오늘 너희 수업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내용은 결국 아까 말한 건 똑같아. 그래서란 표현이 글 중반 부분에 나온다면은 매우 높은 확률로 다음 내용에서 그에 따른 부연 설명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팅을 했을 때 이러한 친구들이 보인다면 첫 문장을 바로 가기보다는 뒤를 한번 훑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마 첫 문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방금 수업에서 너희가 느꼈듯이 내용적으로는 머릿속에서 좀 잡기 어려웠을 수 있어. 충분히. 그치? 다만 겹치는 소재랑 뒤에 어떤 단어가 강조되는지 혹은 반복되는지를 보면은 답을 어느 정도는 찍을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겠지만 너희가 답을 고를 때 therefore 나왔다면은 윗내용보다 아랫내용에 답의 근거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좀 생각하면서 지문을 보면 좋겠네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너희 쌤이 문장 삽입 수업할 때 그 얘기했잖아. Instead, rather, on the contrary, if anything 같은 친구들은 부정어 뒤에 오는 경우 많다고 했잖아, 그치? 근데 그 대신이라는 뜻을 가진 이 친구들이 항상 부정어 뒤에 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심은 하라고 했었지. 그치? 이 친구도 그런 거야. therefore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항상 부연 설명이 온다라고 나는 확신할 수는 없거든. 근데 정말 많은 경우에 뒤에서 부연 설명이 온다라는 것 정도는 확신할 수 있어. 정말 많은 경우에 뒤에서 부연 설명이 온다고. 그래서 타겟팅이 이 연결사와 함께 있으면은 답의 근거가 뒤에 있을 경우가 많으니까 이 점 유의하면서 지문 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오늘 과제는 뭐냐면은 쌤이 뭐 답을 알려주긴 했지만 지문들에서 이 빈칸 지문 3개를 너희가 시간 들여서 충분히 차분히만 풀어봐. 알겠지? 풀어보고 다음에는 이 똑같은 3개의 지문을 갖고 선생님이 내용적으로 차분히 다뤄주면서 그때는 차분하게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 알겠지? 그래서 일단 너희가 풀어오고 다음 수업 때 해당 지문들 이어서 한번 가보자. 오케이? 오늘 수업 여기까지. 고생했고 다음에 보자.